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소. 그런데 국내 한우 최대 산지가 경북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경북에서 소와 관련된 지명은 무려 94개. 전국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경북이 지금과 같은 명성을 쌓을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린 사람들 덕분. 밤이고 낮이고 없이 부르면 오는 기라. 밤 12시 간시고 부르면 온대. 아유, 신이다. 가세요, 원장님. 예, 가요. 말 못하는 동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동안 몰랐던 우리 옆의 작은 영웅.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대동물 수의사. 그들의 숨가쁜 일상을 만나봅니다. 대동물 수의사의 아침은 여느 의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아침 회진을 도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평균 400kg에 육박하는 소라는 게 다른 점이죠. 소나 말같이 덩치가 큰 동물을 진료하다 보면 다치는 일도 허다합니다. 수의사 면허 따고 29년 만에 소한테 무릎을 한번 세게 받았어요. 세게 다쳐가지고 하여튼 무릎 연골이 조금 찢어졌었어. 그래 그 이후로 계속 이거 보호대 해요. 그전에는 거의 보호대 안 하고 그냥 마구 했는데 한번 무릎골 연골 좀 다치고 난 뒤부터는 겁이 나서 한 번 더 다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이도 있고. 30년 가까이 진료한 베테랑 수의사도 덩치 큰 소에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장비는 필수죠. 이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요? 이거 이제 소 잡을 때 밧줄이랑 장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업무는 뭔가요? 수정부터 할게요. 수정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일단 발정호소 확인하고 그 필통 확인하고 지금 뭐 건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확인해서. 최근엔 보다 좋은 한우 생산을 위해 근친교배를 근절하는 추세. 시수소를 확인하는 것도 대동물 수의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하고.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소만 이 모양만 좋으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소에게는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귀표가 부여됩니다. 소의 출생부터 질병 내역까지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서 잡고 이건 네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다. 해봐야 돼. 알겠습니다. 많이 움직이면 많이 설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목에 바로 걸든지. 뿔은 크니까. 이번 인공수정 작업은 인턴 수의사가 나섰습니다. 한껏 긴장한 표정을 보니 박동건 수의사도 걱정되긴 마찬가지. 일단 밧줄을 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 장대 놓고. 그리고 뒤로 나오고 뒤로 빨리 빠져. 흥분한 소가 날뛰기 시작하자 지체 없이 박동건 수의사가 나섭니다. 성인 남성 2명이 안간 힘을 써도 쉽지 않은 상황. 조금만 방심하면 다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안 되겠다. 결국 박동건 수의사가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턴 선생한테 한번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소가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다른 걸 수정해냈어요. 덩치 큰 소의 진료 현장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물 좋을 때 씻어. 여기 세게 나오면 그렇게 매일을 소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상주에 와서 개업해서 26년 차. 수의사 면허 딴 지는 30년 차.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나네요. 30년 동안 변함없이 걸어온 길.
사실 그에게 대동물은 처음부터 특별했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 시골에서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민간요법 수의사처럼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좀 하셨어요. 그때는 수의사도 드물고 또 정규 대학을 졸업하신 그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잘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대학 갈 때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꼭 수의학과를 가고 싶고 이 대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의학과를 가게 됐어요. 운명처럼 시작된 소와의 인연. 이제는 이 지역에서 박동건 수의사의 소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의 열정을 본받아 꿈을 키우는 후배 대동물 수의사도 생겼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먼저 좀 염치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 제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일단 와봐라 해가지고 당장 그 주말에 바로 상주로 내려와라 해가지고 네, 뵙게 됐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사생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한 3개월 조금 넘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박찬우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소동물 하다가 자기가 하여튼 체질에 안 맞고 하여튼 그렇게 그 반려동물 하는 쪽에서 뭔가 자기 성격하고도 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동물을 할까 공무원을 할까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걱정을 한 게 아니고 걱정은 지나간 일을 걱정하는 거고 고민을 하는 거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자기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정도 마인드면 가르치면 잘하지 않겠냐. 나름 가능성을 이제 생각했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일면식도 없고 그냥 우리 대학 후배고 이런데 그냥 와라. 그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 고민을 할 정도면. 사실 대동물 수의사는 점차 기피 직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동물 수의사의 비중은 6.5%에 불과한 실정. 반면 소사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동물 수의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소는 무려 3,286마리에 달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동건 수의사는 먼저 용기 내서 찾아온 젊은 수의사를 보면 기특한 마음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움직여줘야지. 끼워서 들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이렇게. 덕분에 인턴 수의사는 현장에서 배우는 것만큼 즐거운 시간이 또 없답니다. 직접 많이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죠. 이게 한 번 넣어본 거랑 계속 넣어볼 때마다 또 다르거든요. 소들마다. 그럴 때마다 또 얘는 또 이렇구나, 쟤는 또 저렇구나, 그렇게 매번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열정으로 눈빛 반짝이는 이 젊은 수의사도 언젠가 우리의 소를 책임져 주겠죠. 대동물 수의사는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려 소를 진찰하러 갑니다. 그래서 대동물 수의사에게 차는 병원이자 왕진 가방입니다. 직접 진료를 받으러 올 수 없는 대동물에게는 이 차가 구급차인 셈인 겁니다. 아침에 송아지 젖 먹었어요? 이제 먹었어요? 근데 거연 똥이 나오더라. 그 전에는 시커멓고 피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젖 먹었으니까 흰 똥이 젖 먹은 똥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이제. 갑작스럽게 탈이 난 송아지가 혹시라도 심각한 병에 걸렸을까 축주는 애가 탑니다. 먼저 송아지 상태부터 확인해 봅니다. 어미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털도 많이 빠지고 송아지들이 생후 한 달 정도 되면은 막 식탐도 많고 막 이것저것 먹으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짚하고 같이 먹다 보면은 털도 들어가고 짚도 들어가고. 이 송아지도 털 때문에 소화기관이 꽉 막혀 수술을 했습니다. 송아지들 아프면 좀 어떠요?
내 마음 뭐 자식이나 똑같지요 뭐. 이 수술비가 얼마나 다 가는지 뭐 나 모른다 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일단 주사 놔주고 1위는 크게 안 움직이니까 얘는 1위 거의.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 대동물 수의사의 처치로 긴박한 순간을 넘기고 나면 이후부터는 축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젖 잘 먹는지 뭐 하여튼 일주일 동안 간호 잘 하세요. 간호사예요, 간호사. 치료는 간호사가 하는 거야. 이 수의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젖을 잘 먹이 다행이라. 그러니까요. 어쨌든 다행이라. 애가 타는 축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니 이제 아프면 안 된대. 누구에게나 그렇듯 대동물 수의사에게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원장님한테 전화하고 밤 3시는 못 잤어요. 왜요? 원장님께서 극단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극단에 맞아서. 먼저 송아지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걱정이 앞서는 탓에 발걸음이 천리길 같습니다. 밧줄 가져오세요. 역시나 상황은 심각합니다. 다리가 완전히 망가진 탓에 제대로 딛지도 못하는 상태.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괜찮아, 저리 가. 걱정하는 어미소를 달래고 송아지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박동건 수의사.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더욱 심각합니다. 전지 굴곡증이라고 선천성 기형이 있었는데 그걸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그 펴질 것 같으니까 부목대 놓고 붕대를 감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빨리 풀어주고 해줬어야 되는데 혈액순환장애가 와서. 대동물 수의사에게 치료 시기를 놓친 것만큼 안타까운 상황은 또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안 돼요.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지났어요. 지금 관절이 지금 옆에 인대도 다 끊어져 버리고 관절이 나갔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 조직도 다 죽고.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 축주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우 미치겠다. 나도 안타깝네요 지금 그 방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짜. 축주는 그저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빨리 원장님한테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휴 속상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죠. 조금만 시간을 빨리 땡겨주면은 일단은 손실은 왔어요. 질병이 오면 손실은 왔는데 그걸 제가 줄여줄 수 있었는데 손실을 폐사도 막아주고 손실을 줄여줄 수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완전하게 뭐 손실이 와버리는 폐사까지 가버리는 그런 경우에서는 제일 안타까운데 설명을 참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좀 그럴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대동물 수의사가 하는 일은 진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하게 찾아온 이곳은 축산물에 관한 방역을 관리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동물위생시험소. 소출하에 앞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바이러스의 위험은 없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소출하고 이동할 때 브루셀라 결핵 검사해야 되는데 오늘은 브루셀라 검사할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사님. 수의사가 하는 일이 많네요. 치료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진료만이 수의사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역, 검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의사들이 최일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오는 질병이 동물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한테도 오기 때문에 지금 브루셀라, 결핵 이런 거 다 검사하는 거거든요. 현재 구제역 발생 지역은 안동과 영주, 봉화와 영양, 예천, 영덕 등 6곳이며 매몰 가축은 14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경북도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았습니다. 때문에 대동물 수의사는 방역의 중심에 서서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부터 브루셀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런 대로 잘 견디는 것 같은데. 머리 눈보다 좀 괜찮은 거. 어제보다는 좀 상태는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더 나빠지지는 않는데. 뭐 먹지는 않았는데 물만 먹고. 물은 먹고 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청진기. 일단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좀처럼 차도가 없는 탓에 축주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실제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얘도 골든 타임을 좀 놓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어른들은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서 지금 출하 단계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안 먹고 잘 안 먹고 하니까 출하도 못 시키고.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 특히 바이러스는 송아지 폐사율을 높이는 원인인 만큼 치료를 하는 박동건 수의사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아픈 소를 모두 치료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애석하게도 생명을 다루는 일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위무력증도 와버렸고 핑음도 들리고 위는 안 움직이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송아지의 소화기관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 흔들어봐. 물소리 들려. 흔들어 위로 흔들어. 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핑음이 전체적으로 들리는 거는 이 위무력증이 왔다는 얘기야. 9, 10, 11, 12에서 들리는 거는 전이가 온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 전체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핑음이. 예, 맞아요. 9, 10, 11, 12, 13 여기에서 핑음이 들리는 거는 네. 전이고 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들리는 거는 1위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위리 점막 저 앞에서부터 코, 점막, 비경 점막 뭐 전체 다 온 거야 이제. 삼킨 먹이를 다시 개워내어 씹는 소는 위장 운동이 중요해 4개의 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는 특히 소화율이 높은 제1위가 망가진 상태죠. 소는 정상 온도가 38도 5분 정도인데 지금 얘는 40.6도 정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고열이에요. 고열이고 식욕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온도고 40.6도 같으면 위급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며칠 치료했는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얘는. 이미 면역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 한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기에 할 수 있는 처치는 모두 해봅니다. 그러나 소는 농가의 소득을 위해 사육하는 경제동물인 만큼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물 수의사는 때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죠. 일단 최선은 다해드리는데 지금 좀 힘들다라고 보셔야 돼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속상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약하게 났지 나긴. 약하게 났는 게 좀 흑암성도 그게 또 뭐라 그러나 재발 정도나 그런 식이다 보니까 할 수 없고 도리도 없지.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오늘 뭐 박 원장님 뭐 최선을 다 한다 하니까 해보는 거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농가에게
대동물 수의사는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도 대동물 수의사의 진료는 끝이 날 줄 모릅니다. 퇴근길에도 응급콜이 오면 또다시 농가로 향합니다. 지금도 난산 같거든요. 한 3, 4 된다는데 지금 한 오후 5시부터 지금 분만하려고 하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좀 노책을 하기는 하는데 새끼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가 봐요. 이번에는 송아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일, 물론 피곤하기는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봅니다. 그래. 고생하고 있을 어미소 생각에 걸음을 재촉합니다. 박동권 수의사는 도착하자마자 어미소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어미가 분만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좀 흥분했네, 흥분. 기다리면 알아서 낫지 않아요? 못 넣는 경우 많아요. 너무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송아지 안에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얼마나 기다리다가 보통 양수 터지고 1시간 안에는 발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오후 5시부터 지금 분만 기미가 진통이 왔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죽기는 애가 타죠. 시간을 지체하면 어미소와 뱃속의 송아지 모두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 박동건 수의사는 바로 분만 작업에 돌입합니다. 새끼는 잡히는데. 어미소도 더 이상은 힘겨운지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초산이 아니래가지고 좀 쉬울 줄 알았지 제대로 놓을 줄 알았더니만 살이 많이 들어가지고. 살이 그래 저도 덩치가 있는데 이 송아지가 못 나올 리가 있나? 인턴 수의사도 합세해서 송아지를 빼낼 준비를 합니다. 걸었어. 사실 송아지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난산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분만을 위해서는 앞다리와 머리가 산도에 올라 나와야 하지만 간혹 태아의 위치가 자리를 잘못 잡아 뒷다리가 먼저 나오게 되면 역산으로 애를 먹기도 합니다. 때문에 난산이 생기면 지체 없이 송아지 다리에 줄을 걸어 밖에서 직접 당겨내야 하죠. 굴래 발이. 사장님 들어오세요. 크다. 웬만한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 계속 시간이 지체되는 탓에 축주의 손까지 빌려봅니다. 오케이. 자, 이거 발이 굽었나? 발이 굽었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어미소의 배에서 나오지 못해 송아지의 다리가 굽은 상황. 한시라도 얼른 빼내야 합니다. 한 번 더. 세 사람이 힘을 모아도 송아지는 좀처럼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다시 젖먹던 힘까지 줄을 당겨봅니다. 자, 좀 뒤에서 잡고. 어찌나 힘이 센지 송아지와의 힘 겨루기에서 진 세 사람. 크네, 이 또. 굉장히 건강한 송아지가 태어나려나 봅니다. 드디어 긴 진통 끝에 송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우, 크다, 야. 둘, 셋. 벌써 이 걸렸다. 나가. 뒤에 잡고 있고, 뒷발만 잡고 있고.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온 송아지. 그렇게 또 하나의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크네. 순놈이네. 뭐 하시는 거예요? 밑에 발톱도 까줘야 되고. 분만 직후 송아지의 발톱은 어미소의 자궁에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 뭉툭하고 말랑말랑한 상태. 이 부분을 잘 다듬어줘야 송아지가 빨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끼 나오니까 이제 의미가 흥분해서 지금 우리 박 선생은 뒤에
이제 안에 산도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잔존 태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끼를 한 마리 빼냈지만은 또 잔존 태아가 있어가지고 상둥이일 경우도 있고 또 산도 파열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라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그 소독도 해주고. 분만을 마치고 나서도 확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미소는 그저 자기 새끼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죠. 오랜 시간 동안 진통한 탓에 힘들 법도 한데 자식을 돌보는 어미소를 보면 박동건 수의사는 기특하기만 합니다. 잘하네. 힘겨운 사투 끝에 만난 소중한 생명. 이런 순간들이 대동물 수의사를 하루하루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거겠죠. 이제야 죽주도 한시름 놓습니다. 한 40년? 어쩌 안 하면 나는 내 자신이 있어가 내가 할 수 자신이 있는데도 이렇게 난산이 걸리면 이 전문의 아니면 안 돼. 거리가 멀지만 나는 무조건 불러가지고 진료 의뢰합니다. 농가들이 또 얼마나 답답하면 또 수의사 부르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뭐 제가 꼭 어떤 피치 못해서 못 갈 입장이 아니면 가주는 편이에요. 가는 편이에요. 보통 새벽에도 뭐 또 있으면 나가고 며칠 전에도 새벽 3시 반 정도에 전화 왔는데 참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또 가다가 또 고라니하고 또 부딪혀가지고 차도 좀 부서지고 했는데 그 집에서는 그 집 나름대로는 원장님이 와주겠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믿고 있고 기다리고 하니까 몸이 천근만근 같아도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갔어요. 갔는데 가지고 이제 또 해결해주고.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지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멈출 수 없다는 박동건 수의사. 그와 같은 대동물 수의사가 있어 오늘도 우리의 소들은 안녕한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 젊은 수의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인 인턴 수의사의 남모를 속사정부터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개업 1년차 새내기 대동물 수의사의 운명적인 스토리까지 우리 소와 함께하는 그들의 좌충우돌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